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저희가 문 열고 처음으로 퀴즈를 냅니다. 오늘 영양만점 곤충 먹거리가 학교 급식 반찬으로 올라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지난 학기에 이것으로 만든 돈가스가 지난 학기에 학교 반찬이 됐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군뱅이, 2번 장수풍뎅이, 3번 고소해. 이거 궁서체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춰주시면 오늘 3분 곤충 사육 세트 보내드린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런 선물은 처음이에요. 장수하늘소가 갈지 풍뎅이가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앞으로의 블루오션이라고 얘기가 되는 곤충 산업, 곤충을 먹을거리로 만들 수 있다. 농업기술원의 김영탁 지도사님과 함께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좀 앞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귀엽다 키우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곤충 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곤충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네.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먹는 곤충을 했을 때는 식용곤충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이들이 집에서 키우고 관찰하는 것들을 애완곤충이라 불러요. 그리고 또 동물들이 먹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곤충들을 사료곤충이라고 하고 이런 곤충들을 활용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들을 곤충산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장수하늘소나 사슴벌레 키우는 친구도 많거든요.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도 네. 키우고요. 네. 지금 뭐 가져오셨는데 그거 카메라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약간 사이즈가 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약간 날씬하네요. 네, 날씬한 애는 고소해라고 부르는 이제 곤충이고 요거는 귀뚜라미입니다. 쌍별 귀뚜라미. 아, 지금 스튜디오에 최초로 귀뚜라미를 들고 오신 분이죠. 이제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귀뚜라미가 쌍별 귀뚜라미입니다. 쌍별 귀뚜라미하고 네. 고소해라는 친구가 스튜디오에 등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과자 봉투에 담겨 있거든요. 네, 생물을 네. 이제 볶아서 이제 조미를 하는 것도 있고 조미를 안 해도 먹으면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고소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곤충 과자군요. 그렇죠. 곤충 스낵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식용곤충 고소해서 고소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소해가 어떤 벌레입니까? 고소해는 갈색 거저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거저리. 네, 갈색 거저리. 네. 갈색 거저리의 유충. 그러니까 애벌레란 뜻이겠죠. 이제 성충이 되면 우리가 네. 딱정벌레처럼 변하는데 네. 유충 애벌레만 저희들이 식용으로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맛이 우리가 흔히 먹는 새우맛 나는 과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맛이 거의 흡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고소하다는 어원을 따와서 국가에서는 고소해라는 이름을 지어서 소비자들이 이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가적으로 차세대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나란니라는 벌레였는데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스키장에서 메뚜기 튀김도 구내 매점에서 팔았고요. 네. 요거 시골에서 저처럼 자란 분들은 난 개구리 좀 구워 먹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식용 곤충을 활용한 제품들 지금 과자를 2봉지 들고 오셨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서요? 지금 이 고소해나 이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이제 고소한 맛이 느껴져서 네. 그 조미료나 이제 토핑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군뱅이 같은 종류는 흰점박이 꽃무지라는 곤충인데 간에 좋다라고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네. 곤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군뱅이예요. 그 군뱅이는 이제 즙으로 하거나 엑기스, 환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간이 좀 안 좋으시거나 특정 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드시고는 있습니다. 군뱅이도 먹는다. 여러 가지 뭐 약용이나 아니면 식용으로 먹는다는 얘기인데 대중들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번데기는 사실 뭐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유충, 거저리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 이제 소비자들이 사회자님 또 어릴 적에 번데기 많이 드셔보셨을 거잖아요. 어른 돼서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곤충을 접해 보면 성이 돼서도 이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번데기 같은 경우에는 누에예요, 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용 누에가 이제 번데기로 변한 것들을 조리를 하는 건데.
어린 아이들은 처음에는 잘 집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색 거절이나 이런 고소해들을 근데 성인들은 딱 보자마자 집어 먹지를 못합니다. 왜냐? 선입관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선입관이 없으면 잘 집어 먹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관에서는 이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홍보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먹을 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네네.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재료도 많은데 굳이 곤충까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곤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단백질이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흡수율 같은 경우에는 이 고소해가 한 15% 정도가 더 많아서 암 환자라든지 특정 질환자들한테 흡수율이 좋다라고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이것들을 생산하는데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한데 생산하는데도 물이 절반 이하로 사용돼서 단백질 공급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을 많이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흡수율을 높이고 기존의 단백질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자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자, 기존에 축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환경이 오염될까 봐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곤충은 뭐 먹고 자라고 그 키우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뭐 환경 오염도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축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돼지, 소, 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이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규모 단위에서 이제 작기 때문에 다단으로 세워서 높이만 된다라고 하면 많이 높이 해서 좁은 면적에 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키울 수 그렇죠. 있군요.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안에서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진짜로? 집에서도. 네네. 그리고 창고에서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이 곤충을 키우는 것들을 곤충 사육사라고 불러요. 이제 가축 사육사처럼. 그리고 19년도부터 축산법에 의해서 곤충을 키우시는 분들도 축산 농가에 포함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이제 축산 농가의 지위를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접해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라는 거는? 우리가 슈퍼에서 네. 엄마 나 곤충 과자 한 봉지 사주세요. 이런 날이 언제쯤 옵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희망사항인데 저 개인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사 먹는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데에 곤충 쿠키들이 들어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많은 대중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특정 이제 샵에서만 지금 판매하고 아는 소비자들한테만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이런 형국에서 시장이 조금 좁은 건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시식도 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네네. 오늘 재미있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김영탁 농촌지도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